여러분, 대장 내시경 끝나고 선종이 나왔다고 들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혹시 큰일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쏟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종을 제거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 음식을 계속 드시는데 바로 그 음식이 조용히 대장을 다시 자극합니다. 그래서 선종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평소처럼 드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엔 진짜 성실하게 약도 챙기고 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데 식탁만은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속으론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시지만 대장은 매일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건강 정보도 열심히 챙겨보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식습관은 놓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시면 내일부터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 하나만 줄여도 다음 검사에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대장 점막과 선종 재발을 연구해온 박사 김지영입니다.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검사 기록을 분석했고, 그 중에서도 선종이 재발한 경우와 재발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서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똑같은 시술을 받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재발하고 어떤 분은 안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파고들다 보니 결국 매일 드시는 음식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선종 제거 후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71세 정미수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보다 잘 챙기고 조심한다고 하셨는데도 2년 뒤 다시 선종이 보였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낙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손주들 오면 전을 부치고 혼자 계실 땐 햄을 살짝 굽거나 간단히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더라고요. 본인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대장은 나이 들수록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장 점막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땐 괜찮던 음식도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미수님은 처음엔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동안 뭘 잘못 먹었냐고 자기는 과식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음식이 대장을 괴롭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고 식단을 조금 바꾸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속이 덜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3개월 뒤엔 아예 소화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관리한 게 아까울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대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대장을 조용히 괴롭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진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튀김이나 전처럼 오래 가열된 기름은 대장 점막을 직접 긁어내듯 자극합니다. 기름이 반복해서 가열되면 산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장 안쪽을 건드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 소화기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화된 기름이 대장 점막 염증을 높인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산화 물질이 한번 점막에 닿으면 며칠씩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정혜주님도 튀김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셨대요. 특히 시장에서 파는 튀김이 바삭하고 맛있어서
지나가다 자주 사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뒤 검사에서 작은 선종이 다시 발견됐죠. 그때부터 튀김 대신 찌거나 삶은 음식으로 바꾸셨는데 다음에 검사에서는 깨끗했어요. 정혜준 님이 말씀하시길 처음 일주일은 너무 심심하고 입맛이 없었는데 2주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튀김 생각도 별로 안 나고 담백한 맛이 더 좋더래요. 가능하면 기름을 오래 쓴 조리는 피하시고 특히 편의점 즉석 튀김이나 전 같은 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일수록 소화 과정에서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극도 오래 지속되거든요. 집에서 튀김을 하시더라도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고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어처럼 기름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튀김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그 다음은 구운 붉은 고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고기를 센 불에 직접 굽는 순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고기 표면이 까맣게 탈 정도로 익히면 더 위험해요. 해외 소화기관 연구에서도 높은 온도 조리 방식이 장 건강 위험 요인으로 반복해서 제시되었어요. 연구진들은 섭씨 200도 이상에서 구운 고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70세 박성진님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거의 매주 삼겹살을 구워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구운 고기 대신 삶은 고기나 조림으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복부 불편감이 정말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조리 방법이 문제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박성진님은 지금도 고기를 드시는데 수육이나 장조림으로 드시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세요. 오히려 수육이 담백하고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삶기나 조림, 찜 위주로 드시고 고기도 흰살 고기나 생선으로 조금씩 대체해 보세요. 탄 부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해요. 맛있어 보인다고 바삭한 부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가장 해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구운 고기와 찐 고기 중 어떤 방식을 더 즐기시나요? 이제 가공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보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내 환경을 쉽게 흐트러뜨립니다. 우리 장 속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나쁜 세균이 늘어나면서 점막이 계속 자극받게 돼요. 국내외 여러 건강기관에서 가공육을 장건강위험식품으로 공식 지정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과 장 건강의 연관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73세 조복희님은 아침마다 소시지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자꾸 불편하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오지 못하셨대요. 알고 보니 장내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조복희님이 가공육을 끊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간편하니까 자꾸 손이 가더래요. 그런데 가공육 대신 삶은 계란이나 자연 치즈, 견과류로 바꾸셨더니 한 달도 안 돼서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공육 냄새만 맡아도 안 당긴다고 하세요. 특히 색이 유난히 선명한 가공육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품일수록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집 냉장고엔 어떤 가공육이 들어있나요? 네 번째로 단 음식과 정제된 당 얘기를 해볼게요. 달콤한 음식은 나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염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케이크, 과자, 사탕, 단빵 같은 것들이 장으로 들어가면 나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대장 점막을 자극하는 거예요.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단 음식 섭취가 많은 그룹이 점막 염증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제된 흰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가장 문제가 돼요.
69세 오정희님은 달콤한 걸 정말 좋아하셔서 케이크나 떡을 자주 드셨는데 배가 계속 묵직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지속됐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한 느낌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 대신 고구마로 바꾸고 떡도 단순한 종류로만 조금씩 드시니까 배가 묵직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오정희 님이 말씀하시길 단 걸 끊으니까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고 하루 종일 속도 편하더래요. 과일도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당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소량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종류 정도로 제한하시고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간식은 고구마나 밤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단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물 부족과 빠른 식사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아요. 게다가 식사를 빨리 하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음식 덩어리가 장으로 가면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변비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여러 번 발표됐어요. 75세 윤옥남님은 물을 잘 안 드시고 식사도 10분 안에 후다닥 끝내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물만 조금씩 늘리고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가져가니까 변비가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윤옥남님이 처음엔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한 컵씩 마시라고 했더니 한 달 뒤엔 습관이 되셨대요. 하루에 7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시고 한 끼에 최소 20분은 천천히 드세요. 과식이나 야식도 장에 큰 부담을 주니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8시 이후엔 가능하면 물 외에 다른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 문제를 짚어볼게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장도 같이 느려지고 독소 배출이 지연됩니다. 장은 몸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한국 보건 자료에서도 걷기 습관이 장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발표됐어요. 72세 김창근님은 거의 집에만 계시다 보니 장이 느려져서 항상 불편하셨는데 하루 30분씩 동네를 걷기만 했는데도 배변 패턴이 크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창근님 말씀이 처음엔 30분도 너무 길게 느껴져서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셨대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산책 2030분,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이제 이 위험 요인을 줄였을 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녹색 채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장 안쪽을 감싸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엽록소가 많은 진한 녹색 채소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순자님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브로콜리를 삶아서 참기름에 살짝 묻혀 드시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래요. 처음엔 억지로 드시다가 한 달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는 게 느껴져서 지금은 매일 챙겨 드신대요. 다만 너무 짜게 무친 반찬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살짝 데쳐서 간을 최소화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식탁엔 어떤 채소가 가장 자주 올라오나요? 두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장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돼요.
좋은 세균이 늘어나면 나쁜 세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장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점막을 부드럽게 청소하는 역할도 해줘요. 다만 갑자기 백미를 통곡물로 완전히 바꾸면 처음엔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세요. 처음엔 백미에 현미나 귀리를 조금만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비율을 올리면 부담 없이 적응하실 수 있어요. 74세 강명희님은 백미 90에 현미 10으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반반으로 드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훨씬 규칙적이래요. 통곡물로 바꾸고 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일정해지고 배변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비율이 가장 편하신가요? 세 번째로 생선 얘기를 해야죠. 특히 등푸른 생선의 지방 성분은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일반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니까 대장에 부담이 적어요. 다만 튀김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일주일에 2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생선 비린내가 싫으시면 생강이나 청주를 살짝 넣어서 조리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엔 어떤 생선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는 콩류와 두부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콩비지 같은 콩식품은 부드럽고 장 부담이 적은 단백질원이에요.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 점막에도 자극이 없어서 대장이 약한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장내 좋은 세균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다만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조리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된장찌개나 두부구이, 콩나물 반찬처럼 심플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두부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가장 맛있나요? 다섯 번째는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성분이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처럼요. 특히 미역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자주 먹다 보니 접근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아요. 다만 조미김처럼 염도가 높은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김이나 다시마를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미역국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세균을 직접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매일 한 가지씩만 드셔도 장 환경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균들이 장 속에 들어가서 좋은 세균의 수를 늘려주거든요. 다만 너무 짜거나 단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근 것, 요거트도 설탕 많이 든 게 아니라 플레인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발효식품이 가장 잘 맞으시나요? 일곱 번째는 다양한 색깔 식단이에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같은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마다 서로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서 대장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한 가지 색만 위주로 먹으면 특정 영양소만 과하게 섭취되고 나머지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매 끼니 한두 가지 색은 꼭 넣어서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가지처럼 다양하게 섞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식탁엔 몇 가지 색이 있었나요?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선종은 제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구운 붉은 고기, 가공육, 단 음식, 물 부족, 운동 부족 이 6가지는 조용히 대장을 자극하고 나쁜 세균이 늘어날 틈을 만들어서 다시 선종이 생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생선, 콩류, 해조류, 발효식품,
다양한 색깔 식단 이 7가지는 대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좋은 세균을 채워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잘못 관리하면 같은 걱정이 반복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음 내시경에서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대장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식단만 바꿨는데 2년, 3년 동안 선종이 전혀 안 생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식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 먹는 음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바꿔보세요. 튀김 대신 찐 고구마, 소시지 대신 삶은 계란, 과자 대신 견과류, 탄산음료 대신 물처럼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걸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물 마시기를 추천해요.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빠르거든요. 물만 충분히 드셔도 변비가 좋아지고 장 건강이 확실히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종 재발을 막는 하루 루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지 실전 가이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걸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응원 메시지 드리겠습니다.